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20대 총선 결과 전라북도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당이 경쟁과 협력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 하는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현안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요. 새만금 사업과 또 철도 공항 같은 SOC 또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이런 한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좋고, 진짬뽕 좋고, 진짜 맛있다. 오뚜기 진짬뽕. 비 오니까 또 생각나네. 날씨 좋고, 진짬뽕 좋고, 진짜 맛있다. 오뚜기 진짬뽕. 비 오니까 또 생각나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의 주제는 20대 국회와 전북 현안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대 총선을 통해서 3선 고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3선 고지 달성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춘석입니다. 전라북도 최훈 기획관리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송재복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에 담은 짧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운영되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전북 현안을 밀어주고 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라북도는 최근 20대 총선 당선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국제행사 유치와 지원, SOC, 즉 사회기반시설 확충, 새만금 개발, 탄소법 통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기금운용본부 유치에 따른 특화도시 육성과 메가탄소밸리 등의 예비 타당성 통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거론됐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함을 도민들은 4.13 표심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어 정치적 목소리가 약해질 우려가 높아졌고 3당의 다양성은 때론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더미 같은 전라북도의 현안,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 총선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과거에 이제 특정 당이 독주하던 체제가 이 3당 체제로 변모했다는 것이 20대 총선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0대 국회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 3당 출신의 의원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럴 텐데요.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엽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같은 당 소속일 때하고 조금 서로 당이 부른 당이 다른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하고 어떤 점들이 좀 장점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거의 획일적으로 한 일당이었죠. 근데 그 일당 시절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당 체제로 새로운 실험에 이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당이 틀어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좀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 저는 뭐 정치는 정치고 선거는 선거고 경쟁은 경쟁이고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같이 협력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풀어갈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려보다는 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해보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좀 읽히는데요. 실제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의지만 그럼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의원님? 저는 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그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몸을 덧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지 뭐 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여러 당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는 먼저 10명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도 이 전라북도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 예향당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하는데 동의를 했고요. 예. 나머지 정치적 견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고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고 오히려 정당이 다르면 다른 목소리 속에서 그 역할을 찾을 수 있고 또 상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좋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일당 독재를 해왔을 때 예. 과연 전라북도 발전을 이루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 타당 구조로 만들어준 부분들이 각 당의 존립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할 거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작동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재복 교수님이 좀 그 부분 좀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 3당 체제에 따른. 예. 뭐 이번에 어쨌든 이제 3당 구조로 돼 있는데 저도 뭐 우려보다는 저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이제 일당 지배 체제에서 이제는 이제 3당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정당들 간의 이런 타협과 협상이라는 의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역의 현안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제 같은 식구끼리 있다가 이렇게 당이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은 실제 야당으로서의 과반수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3당 구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지방 정치를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실 시민들이든 또는 학생이든 이런 어떤 우회들이 정말 타협과 협상의 과정들을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주기 때문에 아주 그 긍정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훈 실장님, 뭐 실제로 이게 좀 그 각 의원들, 당선자들이나 이제 의원들께서 국회에서 전라북도 현안을 좀 잘 해결하려면 상임위에 좀 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 다 하셨지만은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3당이 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4.13 총선 뒤에 바로 저희가 4월 22일 날 10분의 당선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북 현안 설명회를 드렸었는데 이춘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원님들이 전부 우리는 전북 애양당이다. 그렇게 다 표현을 하시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한 뜻을 모의식을 하셨고요. 저희로서도 그 국회에서 현안이나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임위나 예결위 각 단계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려 해도 국회의원님들이 안에서 증액 요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요 상임위에는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셨으면 저는 그 바람이 있고요. 지난번에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당선자의 그 현안 설명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뭐 전북일보 뭐 이런 예. 뭐 신문사에서 이렇게 조사한 예. 그러면은 당선자분께서도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유성엽 의원도 이제 농수산 식품 해양 쪽으로 우선을 이제 지원을 하셨고 이준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국토교통위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19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그 국토교통위나 또는 이제 이 농수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지역의 어떤 예산 확보나 또는 사업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고루고루 이렇게 16개 지금 그 상임위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서 이제 우리 도 사업이든 시군 사업이든 사람들이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루 분포하는 게 분포되는 게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그 19대도 마찬가지지만은 20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걸 조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적 차원에서 우선 이제 10분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지역 의원 협의체 같은 것을 좀 만드셔서 이런 18개 상임위에 그렇게 분포되는 것을 좀 이렇게 사전에 조정을 좀 해 나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경상북도나 이런 쪽도 지금 나름대로 그런 모임을 좀 해서 예.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께 드리죠.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뭐 그런 역할들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명 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16개 상임위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갖다 배치를 해도 예. 이 16개 상임위를 못 채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서부처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한 5개 정도로 보는데 국토위, 산자위, 교육문화위, 농수산위원회, 미방위. 예. 이 정도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상임위에 2명이 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 더 능력을 키울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5개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와 관련된 상임위가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 먼저 19대 때도 이 5개 상임위 중에서 교육문화와 미방위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할 상임위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없는 게 문제지 이 꼭 필요한 상임위에 2분이 갔다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한 분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저는 법사위에 8년 있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라 우리 사람의 문제를 법사위에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예. 왜? 우리가 생각하면 법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나중에 전부 법사위를 옵니다. 제 법사위 3년 했는데요. 장관들 다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달라 라고 법안과 연관시키면 다 해결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적어도 한 재선 의원이나 3선 의원 되는 사람들은 자기 법보로 다 합니다. 걱정 안 되고 사실 초선 의원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는 거 중요하고 우리 주원 실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사업부처는 반드시 한 분이 꼭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복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외교나 국방 뭐 이런 그 국가적인 차원의 그 뭐 상임위원 말고 사업과 관련된 예. 그런 그 상임위원은 꼭 전라북도 의원들이 뭐 2명씩 겹쳐 들어가는 한 있더라도 그렇게 배치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 현안 조금 잠깐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죠. 지난번에 그 당선자 간담회에서 전라북도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OC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주문을 했더라고요. 하나가 그 철도, 고속도로, 공항에 관련된 것, 또 그리고 2번째가 이 전라선 수서발 KTX의 전라선 증편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그 국가 종합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이 문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원 실장께서. 그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 SOC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있는 진행되는 것을 외에라도 앞으로 이 SOC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공교롭게도 2016년도, 20년도까지 5년간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전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국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5년간은 또
저희가 허송세를 보내는 그런 적인데 예. 지금 작년부터 그 계획을 만들면서 그 6월 정도에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표를 예. 보면서 예. 그 핵심만 좀 저희가 짚어주시죠. 예. 먼저 그 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건 지금 거의 반영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예. 곧 이제 이게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도 새만금 대야 부분과 전주 김천 간 경북까지 가는 이게 동서축으로 하는 이 철도는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군산 목포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이 부분은 아직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호남고속도로 삼례에서 김제까지의 4차로에서 6차로로 지금 확장하는 부분과 예. 무주 대구고속도로, 무주 아이스 대구 구모 정션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되고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동서천에서 석임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조금 반영이 미흡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도 우리 그 정읍에서 남원까지 동부 내륙권 국도나 예. 태권도원 진입도로는 지금 18건을 예.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중장기 계획에 꼭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이게 국가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조기에 개발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10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예. 그 바로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국가계획에 그 이제 반영되려면은 그 뭐 타당성 조사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예타 얘기가 나오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예. 저희는 새만금 분야에 있어서는 새만금은 정부에서 그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거기에 또 도로나 철도를 올라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국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 내부에 있어서의 개발하는 것은 좀 예타를 면제하고 바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국가의 그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나요? 네, 우선 이제 수요가 지금 이게 이제 이 국가계획 속에 이제 반영되려면은 가장 그 수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이제 BC 분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그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뭔가 좀 그 부담을 좀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철도, 고속도로, 공항 이 세 가지를 좀 짚어주시는데 혹시 지금 공항 예, 부분만 예, 좀 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쪽에 공항, 국제공항에 들어간 거에서 5차 개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8억 원의 실시 설계비가 그렇죠.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국제공항이 들어서냐 안 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국가식품클러스단지 익단에 있는 거기에 외국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또 기금운용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착수하지만 저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 국제공항에 대한 유치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쪽에 가야 한다, 김제 쪽에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3차 계획에 이 영남권 공항이 채택이 돼서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부산의 가덕도와 대구 경북의 밀양이 싸우고 있어서 지금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 10년을 놓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지역이 공방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토에 의해서 빨리 확정해서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영남권 신공항보다 저희 새만금 공항이 먼저 가야 예산 확보라도 그게 쉽지 그보다 뒤처지게 되면
하시는 예산이 그쪽에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우리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실질적으로는 에타나 이거 실시할 때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자주 유지합니다. 예. 누가 얘기했느냐 예. 뭐 이렇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푸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뭐 요율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뭘 좀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 우리 정치권의 힘을 합해서 에타도 빨리 통과될 수 있게 하고 그런 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그게 현 정부가 좀 사실은 영남 쪽이 좀 치우친 정부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금년에 벌써 지금 이게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8억이 지금 예. 들어가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희는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는 완공을 해서 비행기 국제선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게 없이 우리 전라북도 어떤 정치권과 도와 시군이 모두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갈 수 있을 때는 저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저 하나 예, 그러시죠. 말씀드릴 수 예.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시 분석, 막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그 김제공항 같은 경우도 뭐 수요가 적었다 해가지고 안 됐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새만금 포함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주 무주는 됐고 그다음에 전주와 이제 새만금은 이제 실지 설계를 해서 뭐 앞으로 이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무주와 이제 그 대구가 안 됐다는 거죠. 비시 분석을 해보니까 0.35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10년부터 그 사업을 전혀 뭐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비시 분석을 이제 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이미 이 국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비시 분석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좀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 그 기재부에서 굉장히 그 이 비시 분석 안 해줄 때 논리를 비시 분석을 하는데 정말 저희로서는 그러면 이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낙후된 데서는 그 비시 분석 외에 지역 균형 수요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비시 분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 그 비용과 또 효과를 따져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척도의 하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SOC 얘기하면서 수서발 KTX의 전라선 증편 문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4월에 그 KTX 호남선이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KTX는 호남선 24회, 전라선 10회, 경부선 74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 그 4월 기준으로 그전 1년과 개통된 뒤 1년을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호남선 같은 경우는 42%, 전라선 같은 경우는 49%, 특히 전주역에서는 55%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그 SRT 이게 슈퍼 래피드 트레인인데 요 당초 계획 속에는 전라선은 지금 증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전주를 통과해서 여수 순천까지 가는 요 노선에 굉장히 탈 수 있는 승객들이 증가를 할 텐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은 꼭 전라선이 증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정치권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국토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은 유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호남선 수서발 KTX의 경우는 호남선이 그 경부선보다 횟수도 적지만 전라선은 아예 지금 그 횟수가 지금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노선이 서울에서 이제 오송까지 거기가 현재로서는 꽉 차서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거기다 이제 증편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수서에서 이렇게 이제 평택인가 그 오송 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떨어내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편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는데 그 증편을 허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는 한은 증편을 안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수요 있으면은 철도공사도 돈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수익성을 추구하는 또 하나 공기업인데 수요가 있는 한 그거 안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거를 그 불합리한 이유로 안 넣어준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2013년도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수서발 이제 KTX 사업 면허 발주를 할 때 본래부터 전라선은 거기서 제외하고 호남선하고 경부선만 이렇게 그 출발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전라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수요는 증가했는데 호남선 KTX가 이제 그 가동이 되면서 수요는 증가했는데 전라선도 더불어서 증가했다면은 그 전라선의 문제.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 강동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발언도 하셨더만 국정감사 같은 데서도 남원 같은 데도 이 인구 한 48% 정도가 이렇게 그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이 그 승객률이 높아졌다. 심지어 입성률도 한 60% 정도 이렇게 높아졌다. 그런데 왜 증표는 않느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위에서 국토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의 답변도 장관도 그렇고 한국철도공사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전라선이라는 게 사실 KTX는 이제 고속철도지만 노선은 옛날 노선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증편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별도의 선을 이렇게 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게 쉽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수서발 KTX를 하면서 총 휘수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전라선이 하루에 10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권 개발에 이 증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방금 추훈 실장이 우리 전라선에 대한 수요 증가가 49%고 호남선에 대한 수요 증가가 42%다. 그런데 이 수서발 KTX가 되면 10편에 불과한 전라선은 단 한 편도 늘어나지 않고 예. 오히려 지금 많은 편수가 다니고 있는 호남선은 36편이 증액이 돼요. 그러면 수요적 측면에서도 옳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선의 증편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증편에 대한 확대의 제한성이 있다고 하면 양쪽을 같이 평가해서 호남선의 증편들은 36편 중에 일부를 전라선 쪽으로 돌려서 예. 이 전라북도의 이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하면 저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전라선에는 안 넣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호남선에 가는 일부 증편부를 전라선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저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있으면은 그건 여러 가지 또 설득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그 문제보다도 저는 인천공항에서 새만금으로 해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오는 서해안 KTX를 만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지 증편 문제 이건 그 내에서 움직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동부권이나 경기도 동부권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철도를 이렇게 개설하는 게 답인데 증편이야 필요 있으면은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테지만 그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국토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전라선 편을 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것 앞으로는 같습니다. 챙겨나갈 그런 과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추훈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 그 20대 총선 과정에서 KTX 관련해서 전주권 당선자들이 서전주 역사 신설 문제를 상당히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이 총선뿐이 그 전에도 조금 얘기가 지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참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애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벌써 한번 국토부랑 해가지고 한번
정해져 가지고 예. 거기에 지금 벌써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신역사로 해가지고 다 지금 정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정부하고 해서 검토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그 전라북도에서 아직 그렇게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익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서전주역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의 출발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익산은 철도 중심으로 철도로 출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익산에 있는 정치하는 일부 선을 끌어들여서 서전주에 쓰게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건 저는 우리 익산에 가 있는 역사적 전통성을 저는 사실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에 쓰고 다음에 일부 편수를 서전주에 더 쓰게 하는 거. 역사를 말해서 그건 저희 익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익산에 쓰고 있는 편수 중에 일부를 서전주에 정치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또 소지역주의 지역 갈등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로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저는 진짜 옳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처음부터 노선이 좀 잘못 그어졌어요, 사실. 익산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잘 그어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죠. 새만금에 관한 얘기도 좀 하죠. 새만금 얘기 너무 좀 오래돼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 신항 문제 또 그리고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 등등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과제로 좀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역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식 장님께. 지금 새만금은 아까 공항 문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 그 새만금에서 대야까지는 지금 3차 철도망 국가계획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것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항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2020년까지 18선속으로 1단계로 18년까지는 4선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항만에서의 그 한 가지 쟁점은 여기가 지금 일반으로 했을 때 2에서 3만 톤으로 지금 당초 계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가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새만금 신항만을 동북아의 물류 기지로서 진행이 되려면 적어도 5만 톤급 이상, 크루즈로는 10만 톤급 이상의 이 규모 확대가 지금 필요해서 이것을 저희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현재까지 입장은 물동량이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확대할 변경 계획이 없다고 지금 해수부에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새만금 항만 뒤에 새만금 산단과 군장 국가산단, 그다음에 지방산단까지 합쳤을 때 3,100만 평의 지금 뒤에 배후 산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평택 당진항을 봤더니 평택 당진항은 2,500만 평 정도, 저보다 좀 작은 그 배후 산단이 있는데도 그 저반 능력이 훨씬 저희보다 지금 크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향후 또 20대 국회에서 저희 그 정치권하고 해서 꼭 힘을 합쳐서 해결할 그런 문제고요. 하나만 새만금에 있는 SOC에서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동서이축과 남북이축도로 내부 지금 도로가 십자형 도로로서 동서이축은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14%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북이축도로는 예타가 통과돼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기재부에 이 두 도로가 동시에 지금 진행하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동서이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남북이축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의원님들께도 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결위 간사를 하니까요. 이 돈, 예산이요. 길이 있어요. 이게 돈이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절대로 가는 길이 아니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그 예산을 많이 따고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딸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신항만 문제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장차
그 얘기를 하면 기재부들이 안 믿어요. 가들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만에 대한 아까 크루즈 뭐 10만 톤, 일반 톤 5만 톤에 대한 논리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논리를 개발해서 강하게 푸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일반 화물선은 한중경협단지입니다. 사실은 그 새만금이 성공하냐 못하는 것은 한중경협단지를 성공시키냐 못 성공시키냐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한중경협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저희가 보강하면 되는 거고요. 크루즈와 관련해서는 세계 잼버리데이 유치입니다. 이 세계 잼버리데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5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 또 접근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치를 저희 강하게 하면서 더 필요하다. 크루즈라는 게 정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새롭게 부딪힐 필요가 있다. 뭐 우리 떠들어서는 안 되고요. 실력으로 압도하고 또 정치력으로 제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신앙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고착돼 버리면 다음번에 사실은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예산이 선반영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길이 있다시피 처음에 규모를 늘려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아까 두 가지의 논리적 개발을 좀 더 강화하고 강하게 푸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신앙만에 대해서는 뭐 해수부 산하연구원에서 현재 그 수요조사 내지는 지금 어떤 변경 필요성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까 우리 이춘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새로운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야 이제 그것이 쉽게 변경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빨리 우리가 잘 구상을 해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건데 저는 새만금을 지금 현재 뭐 김제, 부안, 뭐 군산에서 쪼개는 것은 뭐 넌센스라는 것은 대부분의 도민들이 다 동의하는 일이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을 저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번 만들어서 대폭적인 특례가 부과가 되고 또 그래서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한 기본 어떤 성격과 접근의 방법을 빨리 확정을 해야 아까 한중경협단지도 또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인접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너무 미뤄두고 가는 것은 새만금의 속도를 부여하는데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은 빨리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론을 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고 대폭적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요망이 된다. 이거 서둘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학회나 이런 차원에서 군산이든 뭐 부안이든 김제에서 새만금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뭐 이제 판결도 마찬가지고 1구역, 2구역은 뭐 군산이다, 뭐 3, 4구역은 뭐 김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제 또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뭐 군산, 김제, 부안 간에 지자체 통합 문제로 해서 해결해 보자.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건 어떤 중앙 차원에서 별도 행정구역을 만들고 그래서 그 특별 관리를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또 어떤 규제 같은 것도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또 지자체 간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도 좀 줄여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은 역시 우리 의원님이나 이춘석 의원님 새만금청에다 사실 요구를 해놨어요. 뭐 총선 전에라도 한번 그 국회에서 공청회라도 토론이라도 갖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전에 민감성 때문에 그걸 미뤄졌는데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저도 새만금청에 다시 요구를 해서 그 행정구역 문제 이제 좀 수면 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논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총선이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전이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 군산과 김제 부안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제 부안은 또 한제구로 합쳐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벗어난 국회의원들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논의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해결이 쉽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도 군산의 선거 과정을 보니까 이 문제가 기존 그 당선 그 국회의원과 또 도전을 하시는 후보들 간에도 상당히 상호 공방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쉽게 될까 싶은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크게 도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싸우고 경쟁할 것이 있고 예. 그러지 않고 이게 전 도민적인 뜻을 모아서 가야 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도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이 경쟁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예. 아주 넌센스입니다. 이건 예. 예, 그건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서 예. 하나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갈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새만금 신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만금 그 도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논리와 그 명분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훨씬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이주석 의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예. 지금 저기 도에서도 아까 그 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예. 그 정부 국책기관인데 거기에다 이 수요 영역을 맡겨서 지금 또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춘석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신항 문제는 제가 뭐 장관, 해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예. 한 두 차례 벌써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상임위 열리면 이야기하고 예.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도 하여튼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이 살 길은 새만금 신항이 규모 있게 돼서 예. 아까 말씀한 대로 5만 톤, 10만 톤 배가 들락날락하게 해줘야지 예. 지금 2만 톤, 지금 컨테이너가 3만 톤까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동상은 2만 톤이고 그러니까 2만 톤, 3만 톤 배 가지고 어떻게 이거 동북아의 허브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좀 설계 변경해서 관철시켜야 합니다. 예. 새만금 유성엽 신항. 선배님이 제가 보기에는 예. 20대 가장 유력한 동해수 위원장 되실 거니까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합니다. 뚝심이 있으셔서 밀어붙일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그 물음표나 머릿속에 그 가지실 법한 게 처음에 그 이 기본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좀 크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혹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준 실장님?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일단은 계획에 반영되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이게 이제 2010년에 지금 세워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 새남민 계획인데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는데 예. 이제 그때 이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획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든지 지금 아까 유성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규모를 확대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예.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거. 예. 수심이 한 20m, 예, 40 수심이 정도 상당히 됩니다. 양호한 아주 그런 예. 항만이기 때문에 예. 그거 선석 규모 늘리는 거 그렇게 예. 어려운 일 아니고 예. 얼마든지 관찰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중 FTA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 상대국은 중국인데 한중 FTA까지 맺어졌고 더 이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교역량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은 새만금이에요, 사실은. 인천도 아니고 목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관철시켜내야 되고 또 시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그 제가 이 질문을 좀 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짧게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요통 논란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요. 당선자들의 그 생각을 좀 물어봤더니 의외로 그 당선자들의 상당수가 해수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조금 그 고민스러운데요. 유성엽 의원님. 거기하고는 예. 조금 거리가 있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해수 담수화 기술이 상당히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게 가능하지도 어려움이 있는 해수유통을 예. 그 담수화를 예. 끝내 고집하는 것은 많은 비용 대가를 치르면서도 결국은 성과를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까지도 현재 상당 수준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너무 담수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예. 그 담수하려면은 그 중상류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물론이고 예. 또 환경 시설 이거 엄청나게 해내야 되거든요. 예. 해내고 나서도 지금 현재 별로 수질에 그 진척이 없어요. 많은 예산을 예. 지금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는 언제 한번 좀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뭐 꼭 저도 뭐 담수화가 뭐 안 되고 뭐 해수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만은 아니지만은 예. 한번 허심탄회하게 언제 한번 별도 주제로 한번 토론을 가져봤으면 쓰겠어요. 이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한 가지 그 분명한 것은
전에 같으면 그 해수유통이 금기시 됐던 그 용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기금운용본부 얘기를 좀 잠깐 해보죠. 기금운용본부 이게 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어렵게 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실상 이제 오는 것이 뭐. 저는 예. 이 부분이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유치한다. 예.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번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추진하고자 하는 뭐 공사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이제 기금운용본부는 우리 전라북도로 당연히 오는 게 맞는 거고 예.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정치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예. 자꾸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 저는 우리 전라북도 측면에서 예. 바람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이익을 남길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기금운용본부 먼저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금융타운 만들어서 투자유사들 증권이사 오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가족들이 와서 살고 하는 그런 준비 또 뭐 컨벤션 센터라든가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이걸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도 쓰고 좀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할 단계지 지금 다시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로 오냐 안 오냐 하는 것은 이미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예. 이건 기정화하고 예. 하고 우리가 차근차근 더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문제 볼 때 꼭 항상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은 공사화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서 기금 파트가 떨어져 나와서 공사화하는 걸 반대하는데 그건 정말 좀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 같아요. 예. 과거에 LH 통합할 때도 우리가 통합 반대하다가 몽땅 저쪽으로 경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주로. 그때도 난 통합 반대하는 걸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아, 통합하는 거 좋다. 통합해서 몽땅 와라. 예. 이렇게 갔어야 되고. 예. 지금 공사화를 자꾸 반대하는데 오히려 공사화의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사화 좋다. 공사화 하자. 허도에 그것은 여기 전북에다 두어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예. 너무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 보면은 지뢰 피해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소극적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사화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공사화 하는 거 좋다. 그게 더 전문성도 확보되고 독립성도 확보하는 길이라면은 공사화 해라. 허도에 당연히 전북에다 와라. 지금 현재 청사 예. 50% 이상 공정률인데 예. 그렇게 우리가 좀 허허하게 가야지. 예. 옛날 LH 그거 할 때 같이 통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데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아주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적인 예. 통합을 하되 전북으로 와라 이렇게 통 크게 좀 나가는 접근이 필요한데 저 부분은 또 견해가 저는 다른데요. 예, 예. 사실은 그걸 공사화 하느냐 하는 추진 주체는 기재부입니다. 이게 공사화되면 그 소관이 기재부로 가게 되고 또 우리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그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극히 경영 논리에 휩싸일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더 쉬운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그 조상한 그 기금의 운영 문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고 또 국회 통제라든가 이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의 보건복지부 산하에다가 그대로 두고 예. 국민연금 관리 직접 관리를 하는 예. 게 맞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전라북도 옮겨놓고 다 안정화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사화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게 공사화냐 아니냐는 논란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예. 아니, 같이 그러니까 혼합시키는 것은 논란이 아니라고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사화를 굳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예.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견해가 다를 지금 수도 있고요. 예.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전혀 예, 예, 예. 논의의 대상이고요. 예, 예, 예. 그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융산업 부서를 갖다 조직을 앞으로 강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지금 LH공사하고 그 부직 인근의 11,000평을 157억을 주고 땅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예.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예. 그래서 5월 달에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금융타운 계획을 갖다가 더 구체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에서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 금융타운 조성에 의한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금운용본부하고 전북도하고 협력 관계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게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이전해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뻔한 눈에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북에 이전해 오는 이런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도하고 기금운용부와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 좀 도움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기금운용부는 지금 55% 벌써 건물이 진행이 돼서 금년 11월 달에 완공을 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지금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라는 큰 나무가 전라북도에 이제 하나 심어지는데요.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와 협력 관계를 이루는 또 다른 수많은 나무들이 심어져서 큰 숲을 이루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금년도 전라북도 핵심 10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금융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그런 증권회사나 캐피탈이나 이런 회사들이 과연 얼만큼 올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은 어쨌든 도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이제 기업 유치와 같이 어떤 기업 유치할 경우는 뭐 100억도 뭐 보조금 주고 50억 주고 하듯이 그런 방법들을 좀 해야 적극적으로 그 관련된 그 기업이나 또는 금융회사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듣고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문제인데요. 뭐 세계 태권도 대회도 있고 하지만 세계 태권도 대회는 이미 유치가 됐기 때문에 잼버리 대회 좀 잠깐 설명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좀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잠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저희 새만금 지역에다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금 국내 유치 후보지가 강원도 고성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국내 유치는 새만금으로 확정이 작년 9월에 됐고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 국제 행사를 앞으로 치르겠다는 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건의를 해서 타당성 심사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8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재부에서는 대경제정책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의 그 국제행사 심사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 그게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나와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폴란드의 그단스크 지역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지금 바웬사 전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 이게 오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1,000억 이상의 그런 어떤 경제 효과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각국에 있는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있는 각국의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들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새만금 지역으로 여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 정치권과 도에서 많은 도움을 바라고 또 저희 전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뛸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163개국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회라고 하니까요. 보통 대회가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새만금의 이미지 제고 또 그 투자 유치, 관광 활성화 다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국제 대회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머지 세 분들 좀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복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이 3당 구조가 됐고 크게는 뭐 여소야대가 됐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는 이제 지역 정치가 좀 더 활력 있고 힘차게 타협과 협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또는 사업 또는 예산 확보를 하는데 초당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더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희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국정 구조에서는 뭐 노력하면은 조금 노력한 만큼 뭐 일부는 좀 예산도 정해갈 수 있고 사업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처방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뭐 좀 노력 좀 해보면은 조금 뭐 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이런 정도죠.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제 많이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에 한번 중심이 되어야만이 이 전라북도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은 뭐 노력하면 좀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런 정도 접근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의 그동안의 낙후와 이렇게 좀 뒤떨어진 것을 극복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한번 앞장서 보려고 합니다. 계속 좀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또 JTBC 시청자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4.13 총선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3당 구도를 만들어 주신 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휘추리를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마 지금의 모습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뛰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전라북도 발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토론 초반에 이 전라북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3당 체제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가 같이 공존한다 이런 말씀드렸더니 걱정 말라, 기대가 훨씬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믿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